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죠. 그리고 이 반도체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로봇주와 자율주행 관련주 집중해서 체크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가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복합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순환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입을 했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간 알았었던 생성형 AI와 이번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종목들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반도체 종목을 매수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독립형 AI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의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추후에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나 대신에 통화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2024년 초에 갤럭시 S24에 이 독립형 AI가 탑재되기로 예정이 되고 발표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생성형 AI와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성형 AI는 기업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I고, 실제로 기업 간의 거래인 B2B 거래나 아니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 고도화된 기술을 앞으로 나날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 이 연산이 고도화될수록 당연히 높은 성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연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용 AI GPU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고, 고성능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따라갈 회사가 없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엔비디아도 덩달아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AI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성능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딱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성능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형 AI이기 때문에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사생활에 민감한 가정용 로봇이나 추후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끊어지거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인공지능은 작동할 수가 없다는 이런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자원 한계에 따른 제한된 처리 능력, 실제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독자적인 AI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S24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손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에서 더 좋은 부품을 탑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의 AI를 이 휴대폰에 탑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자원 안에서만 인공지능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독립형 AI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제품을 바꿔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고, 별도의 NPU 칩이 탑재된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NPU죠. NPU 같은 경우에는 GPU처럼 고성능이 아니라 고효율, 성능은 비교적 적지만 부족한 자원 환경 속에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NPU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모델 업데이트가 어려운 이유는 인터넷이 필요가 없는 독립형 AI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자원 환경 자체를, 부품 자체를 바꿔줘야 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어려운 특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수 있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왔죠. NPU 관련주.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NPU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복합적으로
엮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LLW 관련주, 이 성능보다는 효율 위주의 저전력, 고효율, D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독립형 AI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효율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고전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 휴대폰으로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LLW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로 제주반도체가 있고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심텍까지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D 낸드 쪽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제주반도체 하나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PU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GPU를 따라갈 수 없다는 단점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 중심의 유닛이고요. 국내 관련주는 칩셋 미디어가 있습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반도체 설계인데 반도체를 설계만 해주는 기업을 팹리스 관련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텔레칩스와 넥스트칩, 가온칩스가 있는데 이 구간은 자율주행이랑 엮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AI이기 때문에 로봇과 조금 더 특징이 어울린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 결국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과 복합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중요한 거는 온디바이스 AI가 반도체 세부 테마로서 또 한 번 테마를 주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관련된 종목이 일단 가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로 보면은 관련주들 현재 상승 사이클 잘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테마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관련 이슈,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승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은 모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지 않기 때문에 테마를 주도하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특징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반도체 세부 테마와의 연관성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테마, 적어도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는 함께 복합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면서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추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테마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복합 테마로서 투자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의 절반을 양분하고 있는 완전 거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큰 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특정 테마 하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표 종목이 상승하고 과열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잠시 쉬어갈 때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가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이 거대한 테마 속에 세부 테마로 가지수가 나눠지게 되니까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세부 테마지만 복합 테마로 자율주행과 로봇 그 이외의 테마들과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공략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주 중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삼성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하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2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저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원 부근에 실제로 무릉도원에서 미리 매수를 해놨던 종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방향성을 보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에다가 작성해서 담아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분할익절하고 나서 여전히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테크윙도 15% 이상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고, HPSP 오늘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5%가량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요. 넥스트 칩도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매수를 해놨던 종목인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약 10%가량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입장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함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은 매매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최근에 보시면은 푸른기술 흥하여운 5%씩 10%, 격성 12%, 칩셋 미디어 13%, 오늘 MBT까지 8%가량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독 미리 눌러두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